초행편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왈 효자지 사친야에 거즉 치기경하고 양즉 치기락하고 쭉쭉쭉 나오네요. 자, 효자지 사친야. 지자. 앞으로 이 지자도 많이 우리가 한문 공부하다 보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카다라고 하는 지자라고 외우지만 사실은 카다라는 뜻으로는 거의 잘 안 쓰여요. 그렇죠? 주로 지동지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헤맬 때 우리가 뭐 지동지서 할 때 주로 지라고 쓰는데 가다라는 뜻으로는 많이 안 써요. 한문에서는 어조사지라고 해서 수식하는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의,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주로 가장 많이 쓰이죠. 2번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대명사.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죠? 명사를 대신 써주기 위해서 모든 언어는 대명사가 존재하는데 간략하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명사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사물이라면 그것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나 뭐 그것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특이하게 여기서처럼 있는 이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로도 쓰여요. 무엇이 무엇은. 더 특이한 용법으로는 가끔은 말하다 위자 앞에 놓일 경우 주로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지자는 을과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두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머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하나 기억해 두신다면 여기 볼까요? 아까 효자지 할 때 효자가 이런 말이에요. 사친 어버이를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끝에 있는 어조사 야자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저 마지막에 치 기염에서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쉬어가자 해서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부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쉼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자가 부모를 섬길 때 하고 쉼표 딱 찍는 게 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거즉 치기경하고 살다 거자죠. 살다 즉자는 뭐뭐 한다 면이라고 했으니까 살 때면 기거할 때면 거처할 때면 치기경 치자가 다할 치자예요. 다할 치. 그래서 그 공경을 다해라.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 집에 평상시 거처할 때면 공경을 다하고 양즉 치기락하고 양 봉양할 때면 기락 그 즐거움을 치 다해라.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환갑이 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애들이 그냥 엎어져가 우는 것처럼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굴었다라고 하는 것이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그 어머니를 낙해드리려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병즉 치규하고 병이 들면 그 근심을 치다하고 여기서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병을 낫게 해드릴까? 그 근심을 다해서 빨리 병을 낫게 해드리고 상즉 치기하고 상이 나면 그 슬픔을 다하고 그래서 상이 났을 때는 상례대로 즉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자가 이야기했듯이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게 애니까 그 슬픔을 다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도 호상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이 들었다가 오래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가끔 가서 아이고 호상이네요. 이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호상이 어디 있어요? 잘 죽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슬퍼해야 되는 것이 예다라는 거예요. 제즉 치 기염이니라. 그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정신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돌아가시고 나더라도 심장은 멎었더라도 한동안은 이게 들리고 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옆에서 아이고 잘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호상이다라고 하면 큰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모르셨죠? 제즉 치 기염이니라.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지만 밑에 볼시자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건 이거죠. 제단. 볼시자는 제단을, 제사 지내는 단을 본뜬 글자다.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신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보다 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서 어떤 형상을, 어떤 형태를 보여주어서, 어떤 증상을 보여주어서,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면 다 빌다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빌도. 이렇게 하면, 빌기. 이게 왜 볼시자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다 재단이기 때문에. 오른쪽 요게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물론 고기 덩어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음식을 올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그려놓은 거예요. 또자는 뭐라고 그랬죠?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자가 왜 손, 이게 또라고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올리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또다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어버리죠?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사 지내다.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살피다, 찰. 뭘 살피는 거죠? 제사를 딱 지내놓고 예전에는 방문을 이렇게 닫아두죠. 원래는 제사 지낼 때 문 열어두었다가 그 신이 오면 초원을 해놓고 문을 잠시 닫아두죠. 그 신이 흠양을 하게. 그래서 와서 쉽게 말하면은 잘 흠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신에게 비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뭐 하는 거죠? 살피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양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면 치 기염이니라. 그 엄숙함을 치다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 때는 중요한 게 뭐죠? 엄이다. 엄. 제사를 왜 지낸다고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후대의 이유가 있지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돌아가신 분을 1년 내내 생각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날만큼은 생각을 하자. 그래서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4대까지. 왜 4대까지 지내죠? 5대, 6대, 7대는 왜 안 지낼까요? 그렇죠. 기억이 없어요. 뵌 적이 없어요. 근데 4대조는 예전에 어릴 때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위에 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분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대까지는 내가 그리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위에 분들은 그리움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도 조상이니까 다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묘제나 시제를 지내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4대까지는 모여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이렇게 하셨단다.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셨고 또 삶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셨단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자나 손녀들을 위해서 집에 어른이 이제 그날 그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고 이제 그 조상에 대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원래
재라고 하는 것의 본래 목적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덕거리거나 뛰어다니거나 놀거나 이렇게 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는 이게 가족 간에 뭐 이제 일종의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요즘 같으면 사실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조상에 대한 어떤 기억보다는 가족이 한번 모여서 그나마 그런 어떤 그 조상에 대한 생각해 보는 이런 것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 또 후대의 기복, 복을 비는 걸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제사 그릇 닦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제기 많이 닦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뭐 제기 많이 닦으려고 하고, 음식도 막 많이 켜켜이 쌓으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이래서 뭐 음식도 많이 쌓아 올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 지내고 나서 뭐 하죠? 그렇죠. 음복이 뭐죠? 음복하라. 제사 다 지내고 나면. 그렇죠. 이게 음복이잖아요. 복을 먹는 거예요. 복을 먹는 거예요. 신이 한번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간 그 음식은 복이 있다.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기복신앙으로. 그래서 그걸 먹으면 복이 생긴다 해서 전부 다 와서 복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음복이라는 개념이죠. 요즘은 집에서만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각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 나누어 먹었죠. 이게 음복의 개념. 그 후대에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재즉 치기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사활 부모제의시든 불원유하며, 공자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부모님께서 계시거든, 살아 계시거든 불원유하며. 자, 이 불자 아니다 불자죠. 자, 아니다라고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 원유, 멀리 가서 놀다가 원유에, 그렇죠? 멀리 가서 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아니다 불자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놀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부정사는 이게 전부 다 때로는 뜻을 공유하기도 해요. 이게 부정사가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다, 말라, 없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아니다, 없다, 말라. 그렇죠? 근데 이게 평생 이렇게만 쓰이면 쉬운데 언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다가 없다도 되고 말라도 되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다도 되고 말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음자를 했는데 앞에다가 만약에 불자를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불음하면은 마시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다 불자니까.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만 그런데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마시지 말라도 되고, 또 뭐도 될까요? 마실 게 없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없다도 되니까. 그러니까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말라, 마실 게 없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에 딱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때 조금씩 변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10번 중에 약 한 3번 정도는 확률상 한 30%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가 나올 때는 항상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멀리 가서 놀지 않는다도 되지만 조금 더 뜻을 강하게 이야기해 주려면 불자를 막이라고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멀리까지 가서 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존에 계시거든 멀리 해외까지 가서 놀지 말라 이런 이야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졸업여행을 가거나 친구끼리 가야 될 경우가 있죠. 그렇죠. 배낭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럴 때는 유필 유방인이라 라고 한 거예요. 놀 때, 즉 이 놀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놀다라는 개념이 묻지마 관광에서 그 차에서 막 땀 흘리면서 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게 다니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발로 걸어 다니는 걸 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람할 때 여기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발로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유방,
방자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방자가 지역, 장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하면은 장소,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가 있다. 합치면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치면 멀리 가서 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가야 될 경우라면 어느 나라, 어느 도, 어느 지역에 어떤 펜션,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장소를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되죠? 조금? 그렇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기는 내가 갈 수 있어. 그런데 어디인가 갔는데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으면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고 유필, 유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했네요. 부명소엇이든 명자가 명령하다 명자니까 부모님께서 어머니 모자가 없지만 어머니 모자도 같이 넣어서 해석해 주세요. 어머니 모자가 빠지면 섭섭해 그죠? 아버지가 명령하여 소 부르다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명하여 소 부를 소자죠. 부르시거든 유의 불락하고 자 유자는 원래 오직 유자고 낙자는 허락하다 승낙하다라는 낙자인데 이게 아주 어려운 뜻이 있어요. 유자는 공손하게 대답할 유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낙자는 유자의 반대말로 불공손하게 대답하는 것을 낙이라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런 뜻을 쓰이는 경우가. 그래서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유는 공손하게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요즘 말로 하자면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부른다라고 하면은 공손한 대답이 뭐죠?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야 하고 있는데 컴퓨터 하고 있더라도 예 하고 빨리 대답하는 게 공손한 대답이죠. 이게 유고 낙은 뭐죠? 왜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는 게 낙이에요. 그래서 유의불락이라는 것은 공손하게 빨리 대답하고 불락 느리게 대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자도 말라. 그래서 공손하게 빨리 대답하고 낙 느릿느릿 불공손하게 대답하지 불말하라. 식재구 즉 토진이라. 음식이 재구 입에 있으면 토지. 지자가 나왔네 그렇죠? 끝에 오면 무조건 대명사예요. 그것이 뭘까요? 입에 있는 음식. 그렇죠. 입에 있는 음식을 토해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형성자는 하나는 뭐죠? 형성자는 원리가 만들어진 원리가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소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한자가 형성이라는 글자죠. 모르셔도 돼요. 근데 소리를 뜻하는 이 글자가 옛날에는 그냥 단지 소리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글자 중에 하필이면 그 글자를 썼을까라고 해서 나중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도 일정 정도의 뜻을 분명히 합치고 있다. 자, 이게 토라고 해야 되니까 소리는 여기 있는 글자를 집어넣어야 되죠. 제일 쉬운 거예요. 쉬운 것 중에 흑토자가 있는 거죠. 입으로는 요 입구자는 뜻이니까 입으로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내었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게 그냥 뜻을 소리만 토가 아니라 땅에서 뭐 하는 거죠? 만물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봄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라고 토. 그래서 우리가 토하다 토자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썼더라. 그래서 음식이 입에 있으면 토진이라 그것을 토하라 라고 해서 부모님이 부르시면 혹시라도 입에 음식이 있으면 한참 다 씹고 나서 예 하고 대답할 게 아니라 토해내고 빨리 대답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물우물 하면서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우물우물 하든 느린 대답이든 대답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르면 제발 대답이나 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가보면은 컴퓨터 한다고 뭐 자기 뭐 한다고 크게 중요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공부하고 있으면 무슨 큰 벼슬이나 한 양 말이에요.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태공이 말하기를 효어친이면 자역 효지하나니 효어친. 이때 효자가 어조사 어자 앞에 있어서 효도효 하면 안 되고 효도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어친, 부모에게, 어조사자 누구누구에게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역효지. 자, 효지할 때 지자가 끝에서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효자도 명사로 효도해버리면 서술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효도 효자가 아니라 효도하다 효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도 또한 그에게 효도를 하나니 신기 부르면 신, 자신이 신은 원래 몸이지만 자기 자신을 뜻하고 하니까요.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하효언이리요.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앞으로도 가끔 보게 될 글자. 무슨 글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주로 끝에 놓여요, 이건. 그래서 어조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뜻이 없어서 주로 문장 끝에 어조사야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끝에 어조사야자가 오면 우리가 온점이라고 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장 끝에 오니까 그냥 이건 뜻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두 번째가 이게 언자가 문장 끝에 놓일 경우에는 어치를 추려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금방 볼까요? 자하효언, 어조사 언자를 야라고 해석한다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어조사 언자를 어지의 준말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식이 어찌 그에게 효도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찌 그에게, 그는 부모죠. 자신에게 효도를 하겠는가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시고, 요건 나는 조금 더 언자를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지의 준말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언자가, 자, 이게 문장 끝에 올 때는 이렇고 문장 앞부분에 올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무슨 뜻을 쓸까요? 자, 우리가 이런 말 써요. 그렇죠. 온감생심이라고 그래, 그렇죠? 온감생심 뭐죠? 어찌 언자일 때는 어찌라고 하는 의문사도 있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니까 우리말로 그런 마음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감생심, 제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하는 거니까 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언자가 우리가 어찌라는 언자도 있어요. 오늘 요거 다 배웠는데 요거 안 가르쳐 드리면 이게 이상하네. 맨 끝에 와야 되는데 왜 앞으로 나와 버렸지 하시는 분들은 어찌라는 뜻도 있다라는 정도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그에게 효도하니 자신이 이미 효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식이 어찌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그랬네요.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자식일게요. 자식 아닐 수도 있네요. 환생 효순자. 환생이라고 할 때 환자가 그렇죠. 돌아올 환자가 아니라 다시 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생 낳는다. 누구를? 효순한 자식을. 그래서 합치면 효도하고 부모 뜻에 순종하는 자식은 다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생 낳는다. 반대로 오역은 환생 오역아하나니 거스를 오자죠. 역자도 거스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오는 뜻을 거스르는 거고 뒤에 있는 역자는 행동을 거스르는 건데 다 합쳐서 아무튼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 생 낳는다. 말 그대로 거스르는 아이를. 그래서 오역하는 사람은 똑같이 오역하는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 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딸이 마음에 안 들 때 너도 시집 가서 똑같은 너 같은 딸을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그런 이야기 하죠.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역하면 네 자식도 똑같이 오역할 테니까 그때 가서 너도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서양 말에 아버지가 되기는 쉬우나 부모가 되기는 쉬우나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아버지 답기가 어렵다. 부모 답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게 효순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효순해야 그 자식도 효순하니까요. 불신 거든 단간 참두수하라. 불신 믿업지 못하다면 다만단 볼간 다만 보아라. 첨두수. 첨자가 뭐죠? 그렇죠. 첨하라는 첨자죠. 이 첨하 첨자는 요게 뭐냐면은 요건데 요게 용마루 집 용마루고 용마루에서 뻗어내린 첨하예요. 첨하 이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구멍혈자죠. 그렇죠?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하 밑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첨인데 이게 말을 제잘거리다, 말을 해대다 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대나무로 막 이렇게 첨하를 밖으로 빼낸 게 이게 첨하 첨자예요. 그러면은 대나무로 되지 않은 것도 있죠.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첨하 첨자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근데 이건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고 위는 이게 뭐로 만들어 놓은 거죠?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눈목자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바라볼 첨이거든요. 아까 이 첨하라고 그랬죠. 첨하. 첨하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첨하처럼 손을 이렇게 올리고 멀리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첨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같이 쓰는 게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간자의 간. 간도 손을 이렇게 올리고 바라보는 거죠. 그죠? 멀리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것도 첨하처럼 손을 위에다가 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멀리 있는 걸 바라볼 때 첨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첨만 되는 게 뭐도 되죠? 섬, 담 여러 가지가 돼요. 벌레 충자가 들어가면 두꺼비 섬이라고 그래요. 섬유할 때. 그렇죠. 이게 두꺼비라는 놈이 비가 오면 첨하 밑에 거기 다 가서 있거든. 비 피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두꺼비라고 할 때 섬.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 넉넉하다. 아까 이 첨하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첨하에 있는 것처럼 첨하가 위에서 쭉 이렇게 뻗어 내려가죠. 그렇죠. 채물이 쭉 뻗어 나갔다. 채물이 쭉 뻗어 나갔으니까 채물이 많죠. 그래서 넉넉하다, 많다, 풍부하다 라고 하는 섬.
그래서 섬, 첨, 뭐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 아무튼 위에 대나무 죽자도 되고 옆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도 다 참아 참자예요. 참두수 할 때 두자가 원래 머리 두자죠, 그죠? 근데 머리는 신체 중에서 끝에 있죠. 그래서 끝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첨두하면은 첨아 머리라고 해도 되지만 첨아 끝이라는 거죠. 다 합쳐볼까요? 첨두수 하면 첨아 끝에 물. 미덥지 못하겠거든 다만 저 첨아 끝에 물을 간 보아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점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한 점, 두 점 말할 때 그 점을 말하고 점점이 말. 물방울 떨어지는 걸 말해. 점점은. 적적은 원래 적자가 물방울 적자죠. 그래서 적적하면은 물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점점도 역시 악파에는 물방울 한 점, 두 점을 말하는데 뒤에 적적은 안 해도 됐죠. 근데 글자 수를 7자로 맞추려니까 뒤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적적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적적하면은 참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불차이, 어긋나다, 차, 어긋나다, 이. 불차이는 어긋나지 않는다, 차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처마에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그 밑에 똑같이 물방울이 떨어지지. 물방울은 처마에서는 처마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요렇게 떨어지지 물방울이 요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물론 가끔 바람이 불면 그렇지만 이건 가끔 그런 거지 거의 100% 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요건 부모고 여긴 자식이라는 거죠. 부모가 어디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국이 밑에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똑같은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생긴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적적 불차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